밀리터리 인사이드 한국형 전투기 개발도 전사 서울신문적 훈련기 KT-1 9년 만에 독자 개발 비행 중 좌석 캐노피 탈사고. 극복 현재도 활용이니 터키 페루에 수출 2002년 마하 1.0억 초음속기 T-50 확보 무장 기능 높은 FA-50 경공격기 제작 2013년 20억 불 이라크 수출 사상 최초의 국산 군용기 KG-1의 인도네시아 수출 버전 KG-1B 개발 과정에서 캐노피와 전방 좌석이 날아가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공군 훈련기로 자리잡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전투기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개발 성과에 따라 국력이 좌우될 만큼 중요도가 높은 무기입니다. 항공선진국만이 전투기 개발에 나설 수 있고 험난한 체계 개발 과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소형 항공기 개발 기술만 겨우 갖췄을 뿐 전투기 개발 여건은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1998년 10월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힘을 합쳐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합작법인을 세우면서 개발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1991년 12월 KT-1 기본 훈련기 시작이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도전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 3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버무려 항공선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서울신문은 16일 그 도전의 역사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이진호 영동선 소령이 일부 국산 군용기 조종 1991년 12월 11일 오전 10시 국내 최초 독자 개발 훈련기인 KT-1 1호기가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날아올랐습니다. 군인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자 기술진은 너나 없이 감격해 눈물을 쏟았습니다. 당초 비행 경험이 많은 외국인 조종사를 탑승시키려 했지만 개발자들은 최초의 국산 군용기의 첫 비행을 외국인에게 맡길 수 없다며 강력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테스트 파일럿 교육을 받은 조종사 이진호 영동선 소령이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비행기에 직접 붕비라는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최초의 국산 초음속기 T-50의 공중 고객이 버전 T-52 블랙이글스 편대가 하늘을 날고 있다.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로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초음속기 수출국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공군 제공 난관도 이어졌습니다. 웅비 명명식을 사흘 앞둔 같은 해 11월 25일 1호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면 비행을 시도하던 중 전방 좌석이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1000피트 상공에서 튀어나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대기하던 후방 좌석 조종사도 가까스로 탈출했는데 원인은 영국 마틴 베이커사가 납품한 후방 좌석 불량으로 결론났습니다. 캐노피 날아가 갔어도 조종관 끝까지 지켜 1996년 10월에는 이륙한 지 불과 20분 만에 4호기 조종석 캐노피가 날아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1호기와도 인연을 맺었던 베테랑 이진호 중령은 사고기마저 이를 순 없다는 생각에 숨쉬기 어려울 정도인 초속 100m의 맞바람을 뚫고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고 산소 부족으로 얼굴이 검게 변했지만 어렵게 40에서 50도로 급강하하던 기술을 들어올려 기체를 안정시킨 뒤 비상 착륙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경을 딛고 일어선 KT-1은 현재 공군의 훈련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2년 인도네시아, 2007년 터키, 2011년 페루 등 해외 수출도 줄을 이었습니다.
KT-1 개발은 무장을 갖춘 K-1 전술 동절기 생산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카이는 2011년 KD-1 10대를 페루에 수출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세네갈에 사례를 수출했습니다. KTF-16 사업하며 대량 생산 시험평가 기술 확보 우리 전투기 개발 사업이 조립에서 발돋움했다는 사실 이미 많은 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한국형 전투기 생산 사업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F-16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해 KF-16으로 도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처음으로 항공기 대량 생산과 체계적인 시험평가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공장 견학마다 귀동량 생산 정보 체계 구축 물론 기술력이 저절로 갖춰진 건 아닙니다. 당시 기술진은 공장 견학을 막을 정도로 방문을 극도로 꺼리던 록히드 마틴 측을 어르고 달래고 귀동냥하며 어렵게 컴퓨터를 활용한 생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1997년 8월과 9월 KF-16 전투기가 잇따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무사했지만 원인 규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정감사가 이틀이나 미루어졌습니다. 결국 사고 원인은 해외 제작사가 만든 연료 공급 개통 부품 불량으로 밝혀졌고 우리 기술진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KT-1과 K-1은 터보부럽기였기 때문에 공군과 기술진은 초음속 항공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에 1995년부터 국방부 요청으로 개발을 진행해 2002년 10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시제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2003년 2월 18일 사천기지를 이륙한 T-50은 마하 0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 세계 12번째 초음속기 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초음속기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속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초음속 비행을 하면 초속 50m의 태풍급 강풍보다 45배 강한 힘이 작용합니다. 음속 장벽을 돌파할 때는 공기 저항력에 의해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공기역학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기체가 뒤틀리거나 조종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밑거름이 된 경공격기 F-20의 이라크 수출 버전 FAIQ가 이라크 상공을 날고 있다. 30년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우리는 초음속 전투기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이라크 공군 제공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밑거름이 된 경공격기 F-20의 이라크 수출 버전 FA010IQ가 이라크 상공을 날고 있다. 30년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우리는 초음속 전투기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이라크 공군 제공 시험 비행 조종사인 이충한 강철 소령은 마하 1000명을 돌파하는 순간 흔들림 없는 비행 성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그제야 기술진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후 17,700파운드의 강력한 추력과 최고 마하 1의 고속 기동이 가능한 명풍이 탄생했고 동급 훈련기 중 최고라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Ki-50 공중 고객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위해 특별 제작해 2010년 보급한 기종입니다. 카이는 2011년 Ki-50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했고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초음속 수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카이는 T-50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50 전술 입문기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전투기 개발 채비를 갖추게 됩니다. 50이나 T에 이어 50도 무장이 가능하지만 공군은 노후화된 케이브-5 제공호를 대체할 만한 경공격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F-20입니다.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합동정밀 직격탄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등의 정밀유도 무기 투하 능력을 갖췄고 최고 속도는 마하 1.5입니다. 전투기용 레이더 전술 데이터 링크를 갖췄고 야간 임무 수행 능력도 있습니다. 테스트 파일럿이 FA-50 시험 비행 중 기체를 점검하고 있다. 패트리엇이 개발로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 수출할 수 있는 항공 선진국에 도달했다. 다음 목표는 한국형 전투기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테스트 파일럿이 F-20 시험 비행 중 기체를 점검하고 있다. 태풍의 도시 개발로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 수출할 수 있는 항공 선진국에 도달했다. 다음 목표는 한국형 전투기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13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공군의 생산기들이 인도됐습니다. 2013년 이라크에 24대를 20억 달러에 판매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도 올렸습니다. 우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1 저피탑 능력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갖춘 첨단 전투기 개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30년의 투지를 담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레이시 이집트로의 미국의 19M 기종 50대의 수출 소식을 발표. 러시아 국영 항공기 제조업체 레이스가 모북 아프리카 국가의 미그-29 전투기의 최신형인 미국의 고엔엠트 50대에 대한 수출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군요. 이로써 그동안 같은 소위 S-6700의 해외 시장에 밀려 푸틴 정부의 국가 지원 외엔 전망조차 위태롭던 미국사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인도와 이집트로의 연속적인 미국이 19전투 파생형에 대한 수출 성공 덕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북아프리카 국가는 이집트입니다. 이미 작년 5월 러시아의 경제지 베다마스티 보도로 러시아와 이집트 측은 미그-29 전투기 46에 대한 수출 계약 문제를 합의했다고 한 바 있으니까요. 당시 보도된 거래 금액은 30억 달러였습니다. 러시아 무기 수출에 있어 이집트와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의 대표적 텃밭 국가죠. 이미 작년 이집트 공군 장성들이 러시아의 미국 생산 라인을 직접 방문한 바 있어 도입은 기정사실이었다고 하네요. 29N-M2의 특징은 기존 구형 미그-29 업그레이드형으로 내부 연료 확대로 작전거리 확대 멀티롤 성능 강화 대비 오닉스 최신형 교체로 요약된다. MMF도 러시아 무기체계답게 파생형이 워낙 많아 특징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사 부활 소식도 소식이지만 마그-29 가격 많이 올랐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미그-29 최신형도 대당 6,500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됐다는 얘기네요. 이집트 공군이 도입할 50여 대의 미그-29N, M2 전투기들은 현재 운용 중인 구닥다리 미그-21과 중국산으로 미그-21 짝퉁 버전인 JJ 기종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